좋아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소울 넘버를. 특히 이제 전 남자친구, 헤어진 사람들 많이 보면 도움 됩니다. 은근히 같은 애들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책으로 풀어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책 이게 뭐라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나의 소울 넘버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한민경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소울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나눠보면서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생각나는 게 뜬금없지만 MBTI가 생각이 네, 자꾸 네. 나는 거예요. 요즘에 너는 뭐 이거다 하면서 판단을 하는 도구로서 네, MBTI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쌤 뭔가요? INTP였어요. 저 사실 어제 해봤어요. 어제 해봤는데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INFP. F하고 T 하나만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I니까 서로 좀 내향성, N이니까 또 좀 직관성이 있고, 저는 T, 띵킹이고 이쪽은 필링이고, 근데 내향적이면서 자기 느낌대로 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정도는 안 되는 라고 나는 생각하고 본인은 느끼는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책 속에 보면 이 소울 넘버는 이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역할로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성격으로 구분하고 싶었어요. 그게 더 핫하거든요. 근데 이제 9가지의 유형이 있잖아요. 타이폴로지식으로 유형학으로 하는 것들은 대중한테 어떻게 설득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설득력. 이 MBTI 하는 거 보면은 항상 혼자 하는 거보다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때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완전 너야. 막 이러면서 맞아. 서로 이제 같은 어떤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게 사실 성격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성격이세요? 차분한 성격입니다. 뭐 검증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울 넘버를 성격보다는 역할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직이나 직장에서만 자기의 커리어나 역량이나 역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 함께 노는 놀이에서부터 역할로를 해요. 어렸을 땐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면서 역할을 가져오지만, 나만의 독특한 역할과 능력을 결국에는 찾아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추출하게 된 나의 역할이 사람한테 어필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아무한테나 어필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나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최종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무전무패다. 안 싸우고 패하지도 않고 승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뭔가를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격이란 부분을 조금 많이 걸러내고 역할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역할론을 더 얘기를 한 거죠. 네. 어쨌든 MBTI와는 또 다른 적극성이라는 어떤 그런 함의가 들어있는 이념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저부터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조심하려고 하고 뭔가 되게 탐험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고, 나를 많이 알아서 더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저부터도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다른 유형들의 역할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이제 진행자 특수를 누렸어요. 이제 9번을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았는데, 1번부터 그러면 좀 차근차근 알아나가 볼까요? 1번은 어떤 유형인가요? 뭐 1번부터 9번까지 말하자면 방송 한 40회 해야 되는데, 뭐 그럼 안 되니까 네. 다 말해주면 책을 안 봐. 그러니까 책은 꼭 사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유조님이 되게 저한테 감동적인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 책 봤을 때 자기 번호만 봤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게 맞아요. 책의 핵심이거든요. 네. 1번, 2번, 3번, 4번을 다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 얘기 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1번이 목표에 되게 집중한다, 단순하다라고 한 거는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이 씨앗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자기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일으켜서 얼어있는 땅에서도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어떤 움트는 힘이 씨앗에 있다면 그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이 안에서 분열이 돼야 돼요. 바로 그 세포 분열 담당이 2번이에요. 분열 조장 담당. 근데 세상은 분열과 조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하는 담당이 2번이라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무언가 발견되는 거, 그게 또 3번이거든요. 또 3번이 갖는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건 머치가 아니고 이제 매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3번의 역할. 3번이 이런 떡잎을 가진 새싹이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떡잎의 이 떡을 다른 체계한테 이제 다 물려주고 자기는 소멸이 되죠. 그래서 1, 2, 3은 사실 소멸이에요. 소멸의 역할. 그래서 1, 2, 3번들이 어느 조직에 가서 내가 이걸 읽었잖아. 그리고 계속 잊지 마세요. 빨리 딴 데 가셔야지. 소멸 캐릭터들이라서 거기서 관리하거나 조직에 더 많이 이 안에 매니지먼트 하는 타입들은 이제 4번, 5번, 6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도 없어지고 떡잎도 없어지고 새싹도 이제 죽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줄기, 나뭇잎, 토양에서 물을 끌어올 뿌리 이런 어떤 체계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4번. 그리고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역할, 이 안에 핵심이나 에센스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이제 5번들의 역할.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꽃은 뭘 부르죠? 나비와 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외부와 교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6번의 역할. 이제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인도 상대적으로 존재해서 그들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게 이제 6번들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다 되면 이제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에서 씨앗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더 향이 좋고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건 스스로 열매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물이나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아주 유혹스럽게. 그래서 7번들이 되게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최초의 땅을 여행하는 개척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7번의 역할. 그러면 그 열매가 이제 다 누군가가 먹고 최초의 씨앗이 다시 생기죠. 네. 근데 처음에 1번의 씨앗과 이 많은 과정을 겪은 8번의 씨앗은 또 다른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는 하나의 순환이에요. 저는 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9번이 항상 힘들어요. 난 어디에 있을까? 바로 9번은 1번에서 8번까지 하나의 어떤 수평적인 여행을 했다면 바로 그 한 단계를 높여주는 게 9번의 역할이에요. 세상에 새로운 어떤 레벨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죠. 어떤 현상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죠. 9번들이. 그래서 이제 2번이나 1번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판을 보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직에서 뭔가 체계를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이제 4, 5, 6, 7.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제 8번까지 오고 이제 또 9번이 이 판을 보고 새로운 역할을 이제 또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1번에서부터 9번까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본인의 성향이나 역할이 왜 그랬는지 좀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책을 사시면 되겠죠. 이 소울 넘버를 통해서 본 세상은 각각의 위치에 우리 모두가 포진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한 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힘들면 나의 힘듦이 타인에게도 여파를 미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원팀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세계관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받아들자마자 앞에 나의 소울 넘버 계산법 보니까 내가 9번이야. 9번만 봤어요. 다른 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자 그랬는데 9번을 보면서도 뭔가 내가 다른 소울 넘버들을 읽으면 내가 더 잘 이해가 되겠다라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걸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다른 번호들의 어떤 이해가 나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소울 넘버를. 특히 이제 전 남자친구, 헤어진 사람들 많이 보면 도움 됩니다. 은근히 같은 애들 보고 있었어요.
저 그러면 그것도 궁금한 게 있어요. 딱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은 왠지 소울 넘버가 몇 번일 것 같다. 바로바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뭐 몇 번인지를 안다. 이런 거보다 사람들 관계에서 역할을 이해하는 거가 되게 좀 빨라지죠. 아,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의 역할인데 저 사람이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기사분을 해보니까 그 번호랑 좀 다른 역할을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역할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함께 있을 때 역할은 돋보이는 거고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이게 나한테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너무너무 얘기를 나눌수록 나만 잘 살기 위한 점성학이 아니라 남까지 생각하는 좀 그런 따뜻한 점성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그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나와주셔서 나의 소울 넘버 책을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너무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조님과 이제 호흡을 맞춰서 뭔가 한다라는 거 자체만으로 너무 영광이죠. 제가 9번과 함께 뭘 한다라는 게 최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항상. 아주 집에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정말 그 다음 책 완성되시면 또 나와주셔서 여기밖에 없어요. 꼭 좀 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